안녕하세요. 그레인저 인과감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NC소프트 허연입니다. 발표 주제에 더해서 간략한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얘기, 인과성에 대한 기준 같은 얘기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저는 3년차 접어든 데이터 분석가이고요. 인턴 때는 배민라이더스 관련 사업 운영 분석들을 했었고, 현재는 NC소프트에서 게임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표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좋은 분석과 좋은 분석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이 회사의 J커브 성장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전 관심사가 밥 먹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아주 단순한 원초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은근히 어려워요. 회사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상황이 일 관련된 게 아니고 "형님 오늘 뭐 먹을까요?" 에 대답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약속 잡을 때도 이게 제일 힘들고요. 돈 버는 것도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것에 얼마나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으시면 느끼셨겠지만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회사에서는 메뉴 정할 때 어제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갔는지, 어제 술 마신 사람은 없는지, 같이 먹는 사람이 못 먹는 메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한 가지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 잘 먹고 돈 잘 벌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잘 하고 싶고 잘 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직장인으로서 저의 관심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거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관적 의사결정, 논리적 의사결정,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인데요. 직관적 의사결정은 정주영 회장님의 "이거 해봤어" 라는 일화나 스티브 잡스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주기 전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라는 얘기처럼 번뜩이는 아이디어, 도전정신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관적 의사결정이 나쁘게 보일 수 있지만 어쩌면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시작 자체는 이 의사결정으로 탄생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두 가지 유형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은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유형이 다를 뿐이지 한 가지가 무조건 옳지는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논리적 의사결정은 주로 컨설팅이나 경영전략 부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프레임워크를 잡고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굳이 나누자면 연역적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귀납적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설이 있을 때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가설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고, 비슷하게 가설이 있을 때 실험을 진행해서 실험 결과 데이터로 의사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실험의 퍼포먼스가 압도적이다 보니 요즘 데이터 드리븐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얘기를 하는 회사들은 다들 실험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실험 자체도 인과 추론이지만 실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법론이 인과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주제인 그랜저 인과감정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과 추론은 아닙니다. 왜 아닌지, 그런 어떤 상황에서 쓸만한지 추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성을 따지기 위한 기준으로 Health Criteria for Causatio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인과성을 위한 필시의 기준 정도가 되겠네요. 9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인과관계인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생각의 프레임을 잡아준다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어만 설명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 라는 인과관계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강도, 평소 만족도가 10인데 에어프라이어를 쓰고 10.01이 되었다면 변화된 정도가 너무 작죠. 이 크기가 클수록 인과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강도, 효과 크기의 의미입니다. 일관성, 에어프라이어를 처음 썼을 때는 좋았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다면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성, 평소에 집에서 에어프라이어 없이 요리를 많이 하다가 에어프라이어를 썼을 때 만족도가 높다면 평소와 다른 특이한 액션을 취했기에
그것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성. 에어프라이어를 쓰고 기분이 좋아져야 인과성이 형성되는 것이지, 기분 좋으니까 오늘은 내가 에어프라이어를 쓴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에어프라이어는 삶의 질을 올린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용량 반응 관계. 에어프라이어가 아무리 좋다는데 매일 쓰면서 매일 처음 느낀 100만큼 만족하지는 않겠죠. 초기에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다가 점차 만족의 정도가 줄어들 겁니다. 5번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에어프라이어를 쓰면 어떤 이유에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야겠죠. 이것이 타당성입니다. 일치성. 친구나 지인도 에어프라이어를 쓰고 삶의 질이 올랐다고 얘기하고 저도 올랐다면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매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험 근거. 만약 A 집단에게는 에어프라이어를 쓰게 하고 B 집단에는 못 쓰게 했는데 둘을 일정 기간 후 삶의 만족도를 물어봤을 때 차이가 난다면 실험적 근거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유사성. 에어프라이어와 유사한, 어느 정도 유사한 전자레인지, 후라이팬 이런 것들도 없다 있으면 삶의 질이 올라가겠죠. 유사한 상황과 논리 구조적으로 인과성이 비슷하다면 인과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준을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다. 일부만 만족하면 되는 일종의 생각거리인데요. 그중 일관성과 시간성만큼은 꼭 지켜져야 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멀리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그레인저 인과검정이 이 시간성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 발표의 부제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였는데요. 그 이유가 그레인저 인과검정이 시간의 선호에 대한 방법론이기 때문입니다. 자,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겹도록 들었거든요. 이 예시도 굉장히 유명한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상호 공격으로 인한 피해량 사례인데요.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Y로, 상호 공격으로 인한 피해량을 X로 두고 선행성을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시간적 선행성을 확인하는 모델인 만큼 X변수의 과거 데이터로 Y변수의 T시점 데이터를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선행성은 나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Y에 영향을 준 게 X가 아니라 자기 자신인 과거의 Y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과거의 Y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이런 두 가지 생각이 합쳐진 식이 그레인저 인과검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중회귀인데 레그 데이터, 그러니까 한 시점 전, 두 시점 전 이런 데이터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다중회귀인 셈입니다. 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Y를 추정할 때 X의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면 추정이 더 잘 되는가로 선행성을 판단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자면요. 그레인저 인과검정은 시계열 데이터에 사용하는 방법론이라서 정상성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녹색 시계열 그래프가 정상성이 있는 데이터이고 나머지는 정상성이 없어서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와는 엄밀히 달라서 그레인저 인과검정을 통해 밝혀진 관계는 그레인저 인과가 있다, G-커설리티가 있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단방향 추정인데 사실 반대로 시간적 선행성이 있을 수도 있고 쌍방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X에서 Y로, Y에서 X로 한 번씩 해서 양방향으로 확인합니다. 해석할 때는요. X, Y 사이에 관계가 없다면 서로 영향이 없다. X가 Y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X가 Y에 선행한다. 반대는 Y가 X에 선행한다이고 서로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서로 영향을 준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 적용해 본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없이 어떤 생각의 흐름으로 전개되었는지만 다루겠습니다. MMORPG 게임은 하나의 사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분위기가 과거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 나타날 수도 있겠죠. 저는 매출 불평등도가 낮으면 미래 매출이 높아질 수 있을까를 알고 싶었습니다. 불평등도가 낮다는 것은 매출이 비교적 다수의 유저에게 균형 있게 발생한다는 것이고 일반 유저에게 이런 성향의 게임들이 소위 갓게임이라고 불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은 매출이 소수의 상위권 유저에게 쏠려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매출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자사 게임의 여러 조합으로 불평등 지수를 만들어 보고 매출 관련 지표와 상관성을 확인해 봤는데요. A라는 만들어낸 불평등 지수와 매출 지표의 상관성이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4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위권 유저로 쏠린 매출 구조가 전반적 매출 지표에 유리함을 의미합니다.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3에서 0.4 정도면 사회현상을 다룰 때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냥 상관관계죠. 그래서 이게 가짜 상관관계가 아닐까? 불평등 지수가 매출 지표에 선행하는가 체크하기 위해서 그레인저 인거 검정을 사용했습니다. 진행 과정은요. 주차별 불평등 지수 데이터와 매출 데이터를 준비하고 정상성을 갖추도록 처리를 하고 그레인저 인거 검정을 양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두 지표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로 나왔습니다. 관측되는 지표는 아니지만 제3의 요인이 각각의 영향을 주는 교란 요인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는 결론에 냈습니다. 결국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상황이었던 거죠. 좋은 선행지표를 발견해서 개선한 이상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그레인저 인과검정으로 가짜 상관성을 발견해서 잘못된 보고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주 짧은 적용 사례 말씀드렸는데요. 그레인저 인과검정의 유의점과 그럼에도 사용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점은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자세한 지표보다는 거시적 지표에 어울리는 방법론입니다. GDP와 실업률 같이 말이죠. 다중선형회계이기 때문에 선형적인 데이터에 쓸 수 있고요. 여전히 내생성 문제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의 데이터의 기간을 조정한다거나 변수를 통해 통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사용하면 좋은 이유는 오답을 거르기에 좋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헬스 크라이테리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행하지 않으면 절대 인과성이 있다 할 수 없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잠재적 결과 프레임워크나 구조적 인과 모델에 비해 논쟁의 여지가 적은 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빠르게 가짜 상관성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포메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포메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연구자가 아닌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혹은 돕는 사람은 의사결정 사이클 안에서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완벽한 엄밀성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황별로 적절한 인과분석 포맷을 만들어 사용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과 추론으로 유명한 두아이, 이코네멜, 코사레멜 라이브러리를 최근에 공부해 봤는데요. 이런 라이브러리도 일종의 인과분석 포맷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공부하면서 느꼈습니다. 발표 시작할 때 오늘 뭐 먹을까요? 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었잖아요. 아마 완벽한 답을 찾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별로 유형화 해놓으면 빠르게 점심을 먹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오늘은 무난하게 국밥 먹을까요? 비 오는데 가까운 가게에서 먹을까요? 같이 말이죠. 우리에겐 점심시간에 제약이 있으니 이런 포메타를 통한 결과가 시간을 무한정으로 써서 찾은 해답보다 최적화된 정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루 종일 고민해서 좋은 어떤 식당을 생각해냈다고 하더라도 점심시간이 이미 지났다면 저희는 밥을 못 먹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레인저 인과검정을 가짜 상관관계를 거르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